네, 어제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가 오늘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영상 보시겠지만 악수를 나눈 두 사람 어색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인사하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은 더 냉랭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이면서도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의 출당을 조 대표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까지 5석이 모자란 민주평화당으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통합신당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래당 명칭을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해 3월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에 미래당 약칭 사용 권한이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들을 모색하기로. 부랴부랴 모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위는 조금 전 새 당명을 바른미래당으로 정했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수도권 원룸이나 빌라에 사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에 촬영한 경기도 안양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원룸 건물과 빌라 신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일반 공사 현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들이 짓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종합 건설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만 지을 수 있는데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17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설업자 47살 윤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유령 건설회사를 22개나 만들었는데요. 이후 이렇게 알선책을 통해 착공 신고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한 건에 많게는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건설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들이 4년간 수도권에 지은 원룸이나 빌라 같은 건물만 5,800여 건, 공사 금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현장 대리인으로 건설 기술사가 현장에 배치가 되는데 무자격 업자들한테 건축주가 직접 맡겨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안 했습니다. 부실 시공이나 이런 우려도. 경찰은 무자격 업자들을 지자체에 고발하고 윤 씨 등 69명을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시골 마을의 황당한 통행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초 충남 태안에 있는 마을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승용차가 서 있고 뒤쪽으로는 포크레인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데요. 운구차 행렬이 들어서자 마을 주민들이 유족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며 막아선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들이 선산이 있는 태안으로 향했는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주민들은 통행료와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내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서 선산으로 가는 길목 4개를 모두 가로막았는데요. 1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이고 이렇게 400만 원을 주고 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4명을 공갈과 장례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남의 장례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갈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인데 이 총선 개입 의혹까지 추가가 된 거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청와대가 여론조사에 쓴 비용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든 아니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사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된 돈이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출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여론조사 비용 최소 8억 원이고요.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이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되는 자금은 아직까지 일부입니다. 이 나머지 자금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나 정무수석실에 배정된 정책비일 수 있고요.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세 가지 자금이 모두 혼합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것이 네. 이렇게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입니까? 네,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서 이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여론조사에 활용을 했다면 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시에 여당의 공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이 이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네. 혹시 국정원 특활비를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의 출처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확인된다면 뇌물 혐의에 선거 개입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나 정치자금, 개인적인 정치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수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48시간 정도 남았죠. 초대장은 받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요? 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당시에는 참석 의지가 강했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규정하면서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평창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하는데 가는 게 과연 맞았냐? 이거는 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마음이 더 무겁고 착잡해지시는 그런 표정이셨죠. 네, 일부 참모들은 이건 누가 봐도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겠다는 건데 이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 들러리를 서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참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밤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사회부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합참 의장은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반도에서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과 김영남이 우리 올림픽에 오기 직전에 낸 경고를 풀이됩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전쟁 반대론자로 꼽히는 전 포드 합참 의장까지 대북 군사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호주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를 방문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군사 옵션을 요구한다며 우리가 한반도에서 싸운다면 끔찍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이라면 절대 전쟁을 안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해병대는 전쟁이 날 경우 즉시 한반도로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평화적 해법을 앞세우던 매티스 국방장관도 의회에서 북한을 무법자로 규정했고 Despite universal condemnation in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s threaten regional and global peace. 어제의 무기로 내일의 전쟁에 이길 수 없다며 군비 증강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북한 핵 미사일 완성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North Korea may now be only months away from the cap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s. 미국은 북미 대화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놨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4월 중순에 재개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오늘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죠. 그런데 방금 하태원 부장과 얘기한 것처럼 이 펜스 부통령, 김 여장과 이번 주말에 일정이 겹칩니다. 도쿄에서 장원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의장대를 사열한 뒤 마주 앉은 펜스 부통령. 강력한 미일 공조를 과시합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your perspective and sharing ours about confronting the menace and threats from the regime in North Korea. 회담이 끝난 뒤 열린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선 북한을 감옥 국가로 정의하며 비핵화가 없는 한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oon unveil 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 아베 총리도 열병식을 개최해야 하는 북한을 겨냥해 선전전술에 속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은 평창 올림픽으로 미뤄진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일본 방위성을 찾아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배치된 패트리어트3 요격 미사일을 시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미일 상박 공조에 대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됐다는 정황을 어제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지출한 여론조사 비용이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총선 여론조사에 8억 원 넘게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재환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여론조사 비용 중 국정원 특활비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또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맡았던 행정관 이모 씨가 청와대 퇴직 후에 직접 여론조사 업체를 세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감별용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총선에 개입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재환 전 수석을 불러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여튼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정기획관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일부가 여론조사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 이 두 사람의 일정이요. 바로 이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서열 2위의 만남. 아직 대화에 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절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조금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혔거든요. 김종국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등이 내려왔을 때 비핵화 사실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조건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중재로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러면 미국 역시도 자리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는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반응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미국에 뭔가를 양보하겠다는 그런 복선을 깔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자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네.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남북한 간에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지켜보자.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북한이 현재 강력한 유엔 지제에 의해서 혹시나 핵 폐기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켜보자라는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We'll see. We'll see. Well, with respect to the Vice President's trip to the Olympics and whether or not there would be an opportunity for any kind of a meeting with North Korea. With regard to any interaction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ion, I have not requested a meet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자, 미국의 지켜보자라는 we will see라는 말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마이크 펜스도 두고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역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지켜보는 겁니까? 지켜봐봤자 제가 볼 때는 별로 신통한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고 도발 중자 생각이 있으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뉴욕에서나 이렇게 해서 바로 접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전략적인 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하고는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핵 문제가 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봐봤자 별거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과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 자, 좌석이나 사진 촬영 위치조차도 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김영남 이 상임위원장과 36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 절반이 일정이 딱 일치합니다. 이 36시간, 요 36시간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북한의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중론입니다. 그렇죠. 기존 입장에서 보면은 김영남과 김여정이라는 이 북한의 그야말로 거물급이 오는데 그냥 고정된 과거의 핵 개발 의지만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하나의 카드를 준비했느냐, 동결이라든지 핵 동결이라든지 뭔가를 들고 와서 펜스에게 들이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펜스는 원하지 않지만 김영남이나 김여정이 접근한다면 그것을 또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약간의 기대감은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조우를 사실 좀 기대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9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렇죠. 개막식 일단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환영 리셉션을 하겠죠. 그게 분명히 펜스 부통령이 마주치지 않게 좌석 배치해라,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9일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마주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10일은 이제 그 평창에서의 또는 강릉에서의 일은 다 끝납니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서울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산기지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면 서울 인근에 있을 것이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도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올 때, 이때 뭔가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자.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그런 자리가 잠시라도 마련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김정복 실장 그리고 안찬일 소장 두 분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8위 소식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네, 남이 써준 글을 읽는 형식적인 1인자인 김영남 대신에 김여정이 서울에 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을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셈이지요. 김여정의 방문 자체가 김정은이 보내는 친서인 셈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김여정의 방문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의 만남은 사실상 대리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김여정의 방문 자체가 친서 역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당장 비핵화 문제를 꺼내긴 어렵겠지만 예상보다 깊은 대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답방 형식의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의전과 경호, 숙소 등은 해외 정상급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종입니다. 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 대만 중부에 위치한 화롄현이라는 곳에서요. 이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상자가 벌써 200명이 넘어섰는데, 자, 심정수 차장, 네.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발생한 겁니까? 어젯밤에 발생한 그 규모 6.0의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6.4입니다. 네, 6.4 강진에 의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4명이고요. 부상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아직 85명.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아직 붕괴되어 있는 건물 잔해에 있기 때문에 네.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가 부실 건물들이 주된 이유가 됐었다고요?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그 건물이 20도 정도 기울어지는 건물도 있거든요. 네. 그 건물 보니까 12층 건물인데 2층에 있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저 건물입니다. 네. 건물 자체가 피사사탑처럼 2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2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 숙박시설인데 그것을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거죠. 불법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골조 같은 것들에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네. 아마 저 건물이 지진을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20도 이상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가 사실 대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여행도 많이 가는데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라면서요. 화롄현. 여기가 또 호텔들 또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진 소식을 듣고 국내 여행객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주요 여행사들이 이 해당 지역 대만 여행 상품에 대해서 100%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팩트제 상품일 경우에 2월 8일에서 2월 11일 출발 그 화려한 관광이 포함된 상품에 한해 취소 요청세만 되도록 환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약간은 취소 요청세는 약간대로 부과가 되고요. 대체 일정으로 타이중으로 이렇게 대체 상품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사실 대만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전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진이 최근에도 여러 번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면서요? 네, 환태평양 조사인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프리골이라는 곳인데 일본도 이제 그 환태평양 조사인데 필리핀도 해당이 되어서 많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1999년도에 무려 지진파 7.4의 강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불과 얼마 전에 2016년에도 지진파 6.4의 강진이 있어서 그때도 한 100여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 지진파 6.4 또 일부 조사 기관에 의하면 6.0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지진인가 하면은 우리 포항 지진 우리 포항 지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이 지진파 5.5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진파 6.0이라면 포항 지진의 8배입니다. 위력이 8배. 그리고 죄송합니다. 6배. 그리고 6.4라면 24배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지진만 해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것의 최저 6배에서 최대 24배의 위력이니까 아까 건물이 저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자, 우리가 포항 지진으로 깜짝 놀랐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대만에서도 지금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이번 순서로 이야기를 찾아드렸고요. 다음 순위에 또 연예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 평양역에서 예술단을 배웅하는 김여정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고 김여정이 올림픽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김여정의 높아진 북한 내 위상을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과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고 방청석이 아닌 주석단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김여정. 그동안 뒤에서 김정은을 수행했던 김여정은 지난해 말부터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생 백두혈통인 김여정은 친오빠 김정은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해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례적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김여정은 지난해 10월 북한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후보위원회도 진입했습니다. 북한은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김여정을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명시했습니다. 북한 예술단을 총괄하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직접 내려온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김여정의 위상을 알리려는 북한의 의도도 깔렸습니다. 김여정이 올림픽에 참가해서 북한 선수단 및 전반을 다 지휘함으로써 김여정의 위상을 과시하고 김여정은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엔 올랐지만 한국 제재 대상엔 빠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네, 북한의 방남 분위기는 이렇게 무르익고 있지만 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경봉호에 쓸 기름을 달라 요청했는데 그냥 주자니 국제사회 눈치가 보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숙소로 쓰고 있는 만경봉 92호입니다. 난방하고 전기를 쓰려면 보일러와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제 묵호항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정부에 기름을 요청했습니다. 중진류인데 강릉 공연이 끝나고 출항인 만큼 급유선 한 척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입니다. 연간 50만 배럴까지는 유엔에 보고하고 줄 수는 있지만 어렵게 합의한 국제사회의 북한 기름 조이기가 느슨해지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눈치가 보이지만 정부도 기름 제공을 고려 중입니다. 남북 간 협의 과정에서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접촉했던 한 해운업체는 부산이나 울산에서 기름을 싣고 와야 하는데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기름 외에 별다른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식자재 등을 요구한다면 미국산 제품 반입 등 제재 위반을 피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모레 방남하는 김여정에 앞서 오늘은 북한 체육성 김일국과 응원단 그리고 태권도 10원단 280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형 기자. 네, 오늘 방남한 북한 응원단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김일국 북한 체육상을 비롯한 북한 응원단 일행이 여장을 푼 이곳은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지금은 통일부가 준비한 환영 만찬에 참석 중입니다. 태권도 시범단과 기자단까지 포함해 280명 규모의 이번 방남단은
오전 9시 30분쯤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를 거쳐 남쪽 땅을 밟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남성은 검정색, 여성은 자주색 코트에 검은 털모자를 갖춰 쓴 차림으로 왼쪽 가슴엔 인공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5년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이어 네 번째로 남쪽을 찾은 대규모 여성 응원단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어떤 응원 보여주십니까? 북쪽 선수단만 응원하시나요? 여유 있는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답변도 눈에 띄었습니다. 활기 있고 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나눠 타고 숙소인 이곳으로 이동한 응원단 일행은 질문 공세에 말을 아끼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방문 소감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원단은 북한 선수와 남북 단일팀 경기는 물론 우리 측 선수들의 경기에서도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인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어난 기록만 있고 이후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거죠. 무관집 속에 철저하게 방치된 이 아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김유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아이를 포착할 수 있는 단서는 없지만 울산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입학 예정인 85명 중 1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주소조차 몰라 취학 통지서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신 날에 안 왔어. 아예 안 왔으니까. 7살 김구는 어디 있는 걸까? 2011년 4월 아이 엄마인 김모 씨가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비어있고 김군은 엄마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후 김군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기록도, 매달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기록도 없습니다. 태어난 해에 잠시 치료한 근거는 그 해에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약 6년 정도에는 치료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자는 실종 수사의 베테랑인 전문가와 함께 김군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살았다는 집. 주소상은 이때인데 이 집이 없어요, 아예. 출생신고서에 적힌 집은 6년 전에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새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7년 전에 여기 사셨죠? 우리가 7년 안 됐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경과될수록 증거 자료 확보하기 참 어렵거든요. 7년 정도가 지나면 증거도 없어질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알리바이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아이 엄마의 가족들을 겨우 찾았지만 김군을 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전혀 본 적 없어요. 오래됐어요. 몇 년 됐는데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안 받았겠는데. 엄마 김모 씨도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연락이 끊긴 상황. 경찰은 불법 유기나 사망 가능성을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라져버린 7살 남자아이. 우리는 이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은커녕 이 아이의 사진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7년 동안 이 아이가 사라졌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가 살던 집 주소는 오래전에 말소됐고 전출한 기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로 실종 신고를 하시거나 그러잖아요. 동성애 된다고 그런 거는 그것은 찾을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김군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관할 보건소는 보호자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방주의를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확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는 주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무려 7년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후에, 사망한 후에 혹은 심각하게 진행이 된 후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개입하고 예방한다는 차원.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안 받거나 어린이집에 장기 결석한 아이들을 찾아내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도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운남동이 한 3천 몇 개 있거든요. 밑에도 3천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 이대아동 관리를 전담 인력이. 국회 교육과학문화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아이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하루빨리 신고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실종 아동들의 소리 없는 외침. 제2, 제3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아야겠습니다. 내 아이를 찾는 심정으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글로벌 규제 여파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리 치료까지 받고 있고 가정 파탄 위기에 몰린 사람도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속절없이 무너지자 투자자들이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성질난 생각은 심지어는 잠을 안 자고 잠도 설쳤어요. 지난달 2,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규제 강화 여파로 어제 600만 원대까지 폭락하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전화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점점 많아진다. 상담 신청이 많아진다. 이번 가상화폐 가격 폭락이 개인의 건강 악화는 물론 가정 파탄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